자,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자, 김필성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오늘 뉴스토마토 또 보도가 있어서 많은 분들 또 오셔서 질문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슈 삼합 공식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이 좀 집중했던 이번 주에 또 지난주에 이슈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앞다투어서 단독을 쌓고 있어가지고 단독. 예. 네, 뉴스를 계속 소화하는 게 네. 사실은 조금 뭐랄까 같이 달리는 느낌? 경주만 같은 느낌이 될 정도인데 예. 어제 저녁에는 예. JTBC에서 JTBC 뉴스 단독으로 네.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것이다. 저 뉴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네. 네네네. 이 뉴스는 이거 편지인데요. 이 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 김모 씨가 네. 도피 중에 블랙펄 인버스트먼트 직원인 민 씨에게 편지를 쓴 건데 네. 이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가 2억까지 압수가 된 거예요. 네. 검찰은 다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 그 외에도 민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뭐 다른 관계지만 어쨌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매도 시기 알려드리겠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 다 나왔다는 거. 흥미진진합니다. 이것도 참 앞으로도 뉴스가 네네.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은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실까요? 최근에 이제 네. 이준석 대표죠. 이준석 지금 전 대표. 지금 의원이죠. 의원이죠. 예. 이준석 의원이 이제 이른바 삽질을 하셨다는 거. 아, 뉴스에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매아 예. 코스를 심었다. 네, 심었다는 것에 대해서 네. 뭐 그거보다 제가 주목했던 건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해명이 나온 게 저 기념식수 얘기 말씀이시군요. 예. 저렇게 기념식수를 새벽 4시에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물론 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념식수는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사람들 뭐 인사도 하고 행사처럼 하고 테이프도 끊고 테이프도 뭐 끊기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사진도 찍고 네. 그래가지고 기념으로 남기고 여기 누구 몇 년 몇 월 이렇게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저렇게 새벽 4시에 두 분이서 하셨다라고 해서 그게 좀 인상에 남았고요. 저도 인상이 남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자 사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네. 이 고리에서 이준석 의원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가 사실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네. 이 사실 이제 첫 번째 변명인 셈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해명인 셈인데 기념식수였다. 기념식수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해명이 나올지가 주목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이준석 의원이 참 기민하게 항상 대응하고 언론에 반응을 하는데 첫 번째 반응으로 이게 기념식수다 새벽 4시에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게 눈에 띄었다. 게다가 이준석 의원은 MBC 인터뷰 네. 중에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명 사장님은 네. 굉장히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명 사장님에 대해서 조금도 어떤 이상한 의심의 눈초리 이런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인터뷰를 불과 월요일 저녁에 네.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저 기념식수 저거를 기념식수로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 내용도 뉴스토마토 단독 이후에 명태균 씨가 SNS에 올리면서 나왔던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다 지금 뉴스토마토에서 이어지는 보도들입니다. 자, 오늘 발표된 뉴스토마토 단독 기사 김필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이 씨가 국감에서 증언하겠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어떻게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특히 또 이준석 의원하고 알게 됐고 신뢰감을 형성했느냐. 이 내용이 좀 주된 내용이었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이런 간접 사실들이 계속 쌓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점점 이제 진실에 접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신빙성이 더 높아지는 건데 네. 중요한 이제 블럭이 또 하나 쌓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했던 것처럼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드디어 언급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와 지금 문제되고 있는 뭐 여러 사람들에 대한 관계 어떻게 이제 가까워지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가 좀 더 구체적이 된 게 있고요. 중요한 게 이제 중요한 거는 국감 증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커요, 사실은.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법조인들은 잘 알지만 이게 위증에 대한 내가 부담을 안고 말을 하겠다는 뜻이란 네. 말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선서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위증이 거짓말하면 위증이 되거든요. 이게 기자들하고 취재하고 대화하는 거는 위증이 아닙니다. 네, 위증이 아닌데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위증의 부담을 갖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겠다. 네. 근데 이 말은 자기 말에 대한 자신도 있다는 거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 엄청 뭐 수사 들어오고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한 내가 자신이 있다, 근거가 그렇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거를 갖고 있다. 갖고 있다는 자신이 있다는 그런 얘기라서 이게 정말 아마 이렇게 되면은 뭐 채택돼서 증언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 증언의 내용과 무엇이 언급되는가가 주목할 만한 이제 또 이슈가 되는 거죠. 자, 뭐 어떤 부분을 좀 주목했습니까? 여론조사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 이 첫 번째 보도가 나갔을 때부터 네. 뉴스토마토에 굉장히 뭐랄까요, 이 뉴스 자체의 그 보도 가치를 폄훼하는 네. 이준석 전 대표 네. 의원이 그런 모든 인터뷰라든지 발언들이 이제야 조각이 좀 맞춰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예측할 수는 있었죠. 아, 저렇게 하는 걸 보니 뭔가 명태균 씨와 이준석 의원과의 그런 관계가 정말 냄새가 난다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준석 돌풍도 명태균 씨 작품이라는 네. 후속 보도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준석 씨도 이 대표가 되는데 명태균 씨와의 어떤 유착 관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터뷰를 하면서도 명 사장님은 사리관계 아주 그냥 잘 파악하시는 분이다 예. 라고 할 정도로 두둔하면서 예. 오로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만 모든 탓을 돌리는 게 다 이해가 좀 된다. 네. 오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할 때도 명태균 씨,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될 때 그 돌풍을 일으킬 때도 명태균 네. 씨가 자리 잡고 있었다. 당선 가능성을 높였다. 막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게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준석 의원한테는 뭔가 채무가 될 수도 있다. 또 이 보도도 있어요. 그 많은 여론조사를 해줬는데 3억이 넘는 돈을 받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게 범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게 뭐 그러니까 법적인 형법적으로 어떻게 볼 건지는 별 문제로 하더라도요. 네. 제가 이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처음 딱 들었던 생각은 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지금 얘기 나온 대로라면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매우 잘하는 네. 뭐 이런 전문가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여론조사 전문가고 여론조사로 이게 뭘 제대로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여론조사 기관으로 등록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처음에는 이게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저도 이제 여론조사 기관으로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률 자문을 좀 해준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어렵지 하려면 않- 할 수 있어요.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뭐 처음에는 뭐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 이렇게 뭐 자기가 도움을 주고 했었으면 그러면 적어도 그 이후에는 등록이 됐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여론조사라는 거를 데이터를 들고 다니면서 실제로는 등록이나 이런 걸 하고 하진 않았다는 네.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 사람이 여론조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여론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뭔가 다른 의도. 의도가 이게 수단이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당내 경선이나 뭐 이런 과정,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 그러니까 이제 위계, 거짓말로 이제 유리하게 하는 것은 공선법상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정치인이다. 내가 뭐 중요 정치인인데 내가 나의 지금 여론조사, 나의 여론 지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걸 보는 게 맞지. 그렇죠. 이게 누군지도 모르는데 보따리처럼 싸가지고 와서 내가 해봤는데요. 네, 뭐 이게 맞아요. 이렇게. 이게 맞아 하면 이야기는 네. 지금 관련돼 있는 정치인들도 이게 믿을 만한 건 아니지만 내가 수단으로 이용을 하면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요걸 싶어요. 활용할 수 있는. 예. 그렇다면 둘이 이제 이해관계 맞아 떨어질 수 있는 맞아떨어지죠. 거죠.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 추측이에요. 예. 이긴 합니다만,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론조사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다니면서 했던 행태가 여론조사 전문가의 실제로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고. 이걸 정치인들이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뭔가 커넥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자, 오늘 또 보도 중에 하나가 김영선 전 의원이 갑자기 왜 나왔느냐 이런 내용에 어느 정도 실마리를 좀 풀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김영선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거의 같은 서울법대 그 무렵에 다녔고 뭐 연수원은 같지 않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좀 만나게 해달라고 김영선 전 의원한테 엄청 부탁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처음부터 좀 큰 그림을 그렸다. 뭐 지금 좀 전에 김필성 변호사가 여론조사 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명태균 씨는 어쨌거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네. 이 사람을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을 만약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자신의 그 뒤에 일까지 도모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죠. 사실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이준석 당대표 돌풍 작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작품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명함을 내가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드는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나를 소개해 주는 거는 괜찮다라고 해서 이제 작품을 만드는 사람으로 네. 소개받으면서 큰 그림을 그렸을 수 있겠다. 큰 그림을 그렸다. 근데 예. 뭐 여기에 있어 제가 한 가지 좀 의문이 있는 게요. 네. 그 서울법대 선후배니까 잘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럴까요? 서로 좀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학번 차이도 좀 있고요. 두 학번인가 차이? 예, 학번 차이가 있고요. 이거 세 학번인가 나는 예.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같이 다닌 시기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같긴 한데 이제 법학과가 원래 다 큰 과고요. 네. 그 다음에 서울대 법학과도 큰 과이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사실 같은 학번이라도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연수원 동기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서울법대 선후배니까 잘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아닐 것이다. 아닐 것 같고 예. 그 이상의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 것이다. 있을 거고 예. 명태균 씨가 만약에 김명선 의원한테 서울법대 출신이 그분만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많. 지금 정치계 뭐 예. 많잖아요. 그 중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건데 네. 김명선 씨를 찍어서 접근한 거는 제가 보기에 서울법대 선후배 이상의 뭐가 있는 게 뭐가 있을 아닌가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 명태균 씨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또 이준석 의원 등등을 이제 만나고 본인의 어떤 힘을 좀 가시했다고 하나요? 나중에 재보궐선거 이후에 스피커폰을 틀어줍니다. 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창원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듣는 데서 그렇죠. 김건희 여사 목소리. 목소리 나와요. 우리 오빠 얘기하면서 그 오빠는 친오빠 아니겠죠? 친오빠 아니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빠가 뭐 해줬단 그런 전화 왔죠? 전화가 나왔고 이 씨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공무원들이 옆에 있는데 그걸 지어냈다면 이 씨가 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좀 직접 전화하고 직접 뭔가 힘을 어떤 위력을 보일 수 있는 걸 과시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죠. 아니 네.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네. 뭐 정치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 아니면 뭐 공무원 자기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 목소리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네. 파워가 있었던 게 아닐까? 왜? 윤석열 대통령이랑도 분명히 통화를 한 것 같잖아요. 네. 오빠한테 전화 왔죠? 라고 했으면 윤 대통령의 목소리도 육성 목소리도 들어있고 그 목소리야말로 더 약간 각인이 안 될 수가 없는 목소리. 네. 저 뭐 아니 뭐 저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고 네. 왜 김건희 여사 목소리를 들려줬을까? 그렇다면 명태균 씨라는 사람은 이 정권의 실세가 누군지를 알고 네. 자기가 상대하는 공무원들한테는 그 실세와의 자신과의 거리를 네. 보여주는 것으로 김건희 여사 목소리를 들려준 게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하고 메시지도 본인이 받았다고 주장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뭐 고소 고발하면서 무슨 김영선이 받아 내가 직접 받은 건데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보도에 따르면 스피커폰으로 김건희 여사 목소리도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좀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이제 명태균 씨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도 이게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야 의미가 공감대. 있는 거예요.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김건희 여사 목소리인데 이거는 이야기는 사실은 듣는 사람들 내까지도 이런 어떤 공통의 인식 같은 게 있을 정도로 네. 널리 알려져 있었다라는 게 하나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이게 그 유력 정치인과 예를 들어
저기 지난 뭐 선거에서 뭐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이제 건다든지 네. 아니면 무슨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사진 건 사람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들을 그렇게 쓰는 거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영태균 씨는 정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김건희 여사하고 내가 가깝다는 거를 과시해서 뭘 얻으려고 했을까? 얻으려는 게 뭐였을까 하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다. 단순한.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그러면 원하는 게 그런 목적이 별도로 있고 그걸 녹음하고 다니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고 다녔으면 한두 군데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다른 쪽에 더 깊숙이 관련되는 일이 나올 수 있다. 아하, 더 많은 것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보도의 네. 가장 핵심은 다른 것보다도 역시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자중을 압도할 수 있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 아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김 여사다. 그렇죠. 김건희 여사를 틀어준 거니까. 그렇죠. 목소리를 틀어준 네, 거니까. 김 여사 목소리로 압도할 수 있는 것을 명태균 씨는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다. 네네. 자, 이 여론 조작 얘기도 오늘 좀 나왔어요. 조작을 했다고만 말하기는 그렇지만 계속 빨리 체크하고 결과 나오면 나한테 알려달라. 한국미래연구소라는 본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의뢰를 해서 PNR이라는 회사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중간에 좀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여론 조작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받아들이기에 예.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PNR 대표도 네. 여론 조사 결과가 좀 의아하다라는 네, 생각을 내일 오전에 저희 그렇습니다. 뉴스토마 통해서 PNR 대표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박형광 기자님의 말씀을 네. 빌면은 의아하다라는 그런 것까지 느꼈다면은 이 결과를 본 국민들은 얼마나 뜨악했습니까? 당시에 PNR 조사가 도대체 이게 맞나 틀리나 이 여론조사라는 게 기법에 따라서 네. 많이 조사 결과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온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법이 어떤 결과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단순히 아무런 것도 없는데 PNR에서만 그렇게 튀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냐 계속 이겁니다.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기법상의 어떤 문제까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이게 저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여론조사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금 명태균 씨 이 보도 따르면 조작을 하거나 하여튼 원하는 대로 조금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통령실 국정 운영할 때도 이거 지지율 바뀔 수 있다 충분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요. 네. 받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뭐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고 네. 할 일 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로 데이터는 바이어스가 걸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이어스를 어떤 식으로 보정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20대는 좀 별로 응답을 안 하는데 뭐 몇 년 저기 40대는 응답을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인구별이나 아니면 지역별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보정을 하는 게 사실은 노하우나 이런 경험이 쌓여서 중요한 거고 맞습니다. 그 보정치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숫자가 확 바뀔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그 얘기 나옵니다. 보정 얘기가 나와요. 예, 보정회가 나온단 예.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보정하는 목적이 예. 실제 결과와 일치하기 위해서 보정을 하는데 유사하게 만들려고. 예. 예. 근데 다른 목적으로 보정을 지금 하는 보면 이게 좀 더 벌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더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보정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왜 명태균 씨는 자기의 여론조사 이거를 등록하지 않았을까? 네. 라는 거하고 어쩌면 연결될 수도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결과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통계 모델을 했는지를 공개하도록 돼 있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그걸 어쨌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검증받을 필요가 없는 여론조사를 계속 운영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은 정황상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태균 씨의 어떤 그런 작용이 아예 없다라고 보기가 지금 그렇게만 받아들여지진 않는 거죠. 자, 좀 현안도 좀 다뤄봐야 되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이 앞으로 좀 숙제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답도 해야 될 것 같고 개혁신당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그렇게 바라던 이제 만찬 후폭풍이 오히려 더 거센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만찬하고 회동을 했는데 독대 얘기만 계속 소고기, 돼지고기 얘기하고 독대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 한동훈 대표가 네. 이 독대 요청을 이미 했다라는 거를 먼저 언론에 흘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이 조금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시 인터뷰를 합니다. 네. 그거를 언론에 만약에 그 보도가 됐다고 해서 그게 불쾌할 일인가요? 네. 불쾌할 일입니까? 불쾌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네. 그런데 질문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다면 왜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3자 차담에는 왜 거절하셨습니까? 그럼 왜 거절했는지 대답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누가 알렸을까요? 그걸 누가 알렸을까요? 예. 불편해하는 거예요, 본인도. 예. 왜 자기가 거절한 거를 왜 언론에 흘렸지? 이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얘기를 하려고 대통령을 만나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연출, 쇼를 위해서 만나는 겁니까? 만난 자체가 목적인 거지, 뭐 어떻게, 이 사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목적이 조금도 없다. 아하. 진짜 연기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예. 저는 얘기. 이게 예. 일반적인 케이스하고 좀 다른 일반적인 케이스가 어떤 네. 거냐면 예를 들어 지금 뭐 여당이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죠. 뭐. 위기 국가적 위기죠. 여기에 예. 대해서 이제 뭐 그러니까 당과 그다음에 뭐 대통령 사이에 어떤 모여서 얘기를 하는 회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간담회를 했다거나 이런 걸 했는데 결과가 제대로 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네.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처음부터 밥 먹으러 모인 모임이에요. 밥 먹으려고 모였는데.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다 밥 먹으러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우리 이런 걸 얘기합시다라고 얘기가 아니라 밥 먹으러 모이자고 처음부터 했는데 당 쪽에서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 쪽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네. 했는데 대통령이 밥 먹으러 모였으니까 밥 먹고 돌아간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하겠다는 모임을 한 겁니다. 네. 밥만 먹고 진짜 돌아갔어요. 네, 돌아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는 사람들이 야, 지금 밥만 먹고 정말 헤어지는 게 말이 돼? 이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애초에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거 현 상황이 위기다. 또는 뭐 같이 대화를 해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이런 것이다라고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 조금 이제 이거하고 약간 떨어진 얘기긴 하지만 대통령께서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게 건전재정 때문에 드디어 물가가 잘 잡히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배추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께서 이 사안은 물론이고 국정의 지금 민생과 관련된 현안까지도 이분이 전혀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네. 입장에서는 모여서 같이 고기 구워 먹고 하는 거 좋잖아? 이 상황은 사실은 의미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대통령실이 편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뭐 그렇게 독대 요청을 뭐 했다는 걸 언론에 하고 했으니 그렇다면 셋이 만나, 셋이 단둘이 만나는 거 그건 좀 껄끄럽고 추경호랑 셋이 만나라고 했는데 네. 한동훈 셋은 싫은데요? 라고 딱 거절을 하고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밥 먹는 자리든 무슨 자리든지 간에 대통령님께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뭐 입을 막거나 그런 게 아니었는데 네. 참석했던 김재현 최고의 후일담을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가 아무 말도 안 말도 안 하더라. 했다. 예. 정말. 그 뭡니까? 한동훈 대표는 제대로 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만 어떻게 하면 깔 수 있는지 교묘하게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만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에 각을 세우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도 대통령실이 편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 한동훈 그 말이 대표는 맞다면요. 한동훈 대표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까지 어떤 리더격은 아니었어요.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면서 제가 봤을 네. 때는 리더격이 아니라 자신은 어떤 참모 그 역할로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이고 네. 그 참모로서 리더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언론을 항상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네. 나의 기획력으로 모든 게 되고 있어 라고 생각하던 사람인데 네. 자기가 막상 리더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뭘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네.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네. 그래서 자기가 연출을 하더라도 글쎄요, 그 조언을 했을 때는 편하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직접 연출하고 자기가 직접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놀리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폴더 인사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그게 일상적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전에는. 그리고 뭐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조롱거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그 고개를 숙이는 각도에 어마어마하게 신경 쓰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본인이 그런 생각한 그림만 생각하는 것이지 어떤 리더십에 대한 기질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혹시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대통령실하고 좀 더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각을 보십니까? 세우려고 노력은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각 세우는 방식은 네. 우리가 보통 하는 정치적 현안에서 이런 데 의견을 펴고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최근에 좀 덜 하긴 합니다만 네. 주목을 좀 덜 받아서 그런지 여전히 어떻게 사진을 찍히는지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관심 있다. 예, 그래서 하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사의 각도 이런 것들 이런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유진,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